안녕하세요. 울프독 카보입니다. 오늘은 울프독을 분양하기 전 알아야 될 요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1편에서 얘기한 것이 견사 확보, 그리고 시간 할애, 그리고 일반적인 울프독의 성격,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라든지 사회화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금전. 대형견이다 보니까 반려견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금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먹는 거를 이야기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울프독 카보를 어릴 때부터 2년 차까지 생식을 먹였습니다. 21일 차 때는 이제 분유를 먹였고, 한 달이 지나가면서부터 비교적 살이 질기지 않은 그런 닭가슴살이라든지 고기류를 조금씩 주기 시작했고, 이빨이 어느 정도 나기 시작한 후부터는 생닭을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대형견을 키울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만 1년 때는 무조건 생닭을 주식으로 줍니다. 그게 울프독이든 아니면은 제가 그레이하운드도 반려견으로 있는데, 그레이하운드 같은 경우도 이제 1년 차까지는 무조건 생닭을 주식으로 주었고, 카보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차 어느 정도 이제 덩치가 커진 후부터 하루에 최대 많게는 800g 기준으로 4개 정도의 닭을 급여했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는 2개에서 3개, 그러니까 하루에 한 3kg 정도 생닭을 급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다른 영양소 부족이 있을 수 있어서 시중에서 파는 강아지들을 위한 다양한 영양제를 따로 또 먹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조금씩 사료를 간식으로 급여를 하기 시작했으며, 만 2년이 될 때까지 주식을 생식에서 사료로 바꾼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카보가 2014년생인데 생닭을 간식용으로 해서 주에 한 2번 또는 3번 정도 주고 있고요. 현재 주식은 사료입니다. 사료를 이제 주고 있고요. 지금 카보가 1년 동안 생닭을 먹이면서 좀 달랐던 점은 뭐냐면, 제가 카보 분양받은 분에게 카보 사진을 보여주었고, 카보를 분양해 주셨던 그분이 카보를 실질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동배들보다 사이즈가 더 크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특히 달랐던 점이 뭐냐면은 털의 윤기입니다. 털의 윤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 특히 변의 상태를 보면 사료를 주게 되면은 변이 되게 많이 나오고 좀 물기가 촉촉하게 이렇게 있는데, 생식을 먹였었을 때 변 상태는 날짐승들, 그러니까 들짐승들 있잖아요. 들짐승들이 자연에서 이제 배변을 하는데 그 배변의 형태랑 또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배변이 되게 적고 양이 적고 거의 영양소를 다 흡수한 것 같은 그런 배변 형태를 띄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책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2달 정도 됐었을 때부터 밖에 이제 산책을 시키기 시작했고, 거의 매일 산책하다시피 산책을 시켰습니다. 그레이하운드하고 거의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레이하운드하고 같은 그룹을 지어서 항상 산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하운드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게 카보 같은 경우는 하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늑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서열 개념보다도 알파 개념이 있어서 그 그레이하운드보다 그 상대적으로 이제 한 살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레이하운드가 성견이었었을 때 카보는 이제 막 새끼, 등치가 작은 새끼로 이제 합사를 했는데 거의 뭐 그레이하운드가 밥을 이렇게 뺏어 먹고 항상 또는 카보가 그레이하운드에게 어떤 뭐 전혀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이게 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그레이하운드 입장에서는 카보보다 서열이 높은 상태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카보가 1년 정도 됐었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그 카보가 1년 정도 돼서 이제 덩치가 이제 그레이하운드보다 조금 더 커졌었을 때 그레이하운드에게 이제 곧잘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이를테면 턱으로 그 그레이하운드 등을 누른다든지, 그레이하운드를 이렇게 그 시비를 걸고 그레이하운드 주변을 이렇게 뺑뺑 돈다든지 이런 이제 행동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뭐 딱히 그레이하운드가 이제 그 성질은 냈지만 이제 공격은 하지 않아서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점점 그게 심해졌습니다. 둘 사이가 지금 보시면 둘 관계가 굉장히 심했던 영상이 있는데 지금 이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카보가 특히 날카롭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저런 행동을 띠다가 갑자기 그레이하운드도 화를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살짝 뭐 공격 아닌 공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카보가 그레이하운드 이제 상부 등을 물어가지고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레이하운드를 문채로 놓지 않고 계속 끝까지 물고 이제 있어가지고 제가 겨우겨우 그레이하운드를 띄워놓고 응급실을 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레이하운드 내피까지 다 그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하운드가 그 피부 내피까지 찢어져서 그 폐까지 카보 송곳니 폐 직전까지 들어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미 이제 그레이하운드는 카보랑 싸웠었을 때부터 이미 항복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카보는 끝까지 제거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러한 성향이 그 야생 늑대한테 볼 수 있는데, 이 알파 리더라는 개념입니다. 알파가 조직 내에서 유일하게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보통 그 알파가 아닌 그런 계급들이 이제 성견이 되면 이제 1년 차 정도 되면 알파에게 이제 도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서 이기게 되면 자기가 알파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둘 중에 패배자는 쫓겨나거나 이제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카보에게도 보여집니다. 카보는 뭐 지금도 그레이하운드만 보면 뭐 여전히 계속 제거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레이하운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이제 항복선을 하고 카보를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보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좀 카보가 여타 그 개랑 다른 점입니다.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3부 계속 이어서 제가 그 늑대개를 키우면서 가졌던 경험 또 영상 업데이트 하겠습니다.